번째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로 통정 허위 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 허위 표시는 일단 무효입니다. 그 표시를 신뢰한 그 선의의 그 보호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 사안인데 채권자가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형식으로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서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하여서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며 이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도 부여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는 그 채권 채무 관계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대항력을 취득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는 임대차를 하지 않았는데 그 임대차를 한 것처럼 그 외관을 만들어 준 경우에 이러한 임대차 계약은 그 상대방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다만 그 2항에 보시면 그 전항의 의사표시에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를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어떤 외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의 경우는 그 등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주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를 매매로 가정한 경우 이제 통정 허위 표시 매매는 이제 아니고 무효고 그 안에 이제 그 증여 이제 그 부분은 유효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제3자에게 매매로 등기가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 제3자에 대한 효과는 그 제3자가 선이 이제 몰랐던 통정 허위 표시는 몰랐던 그런 제3자인 경우에 그 제3자에게 그 대항을 하지 못하죠. 즉 그 허위의 의사 표시인 그 매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제3자의 선의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이제 허위의 의사 표시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이 선의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3자가 어떤 과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라고 하면은 과실이 있어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자의 의사표시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겠습니다.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착오의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합니다. 그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취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함부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거래의 안전이 깨지고 그 상대방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파란 부분이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그리고 이제 그 착오가 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런 두 가지 요건 하에서만 착오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항에서 이제 그 당사자 간의 취소가 되더라도 이를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로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주는 조항이죠. 보시면은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또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그 동기의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제 동기의 착오가
같은 경우 그 동기가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경우 그 차고 취소를 허용해 줄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그 동기의 차고를 유발한 경우라고 하면 그 상대방 보호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고에 의한 취소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위에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그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례는 상대방의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착오 취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판례는 해당 동기의 착오, 이제 이게 경계선 침범 이런 이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경계선 착오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경계 착오를 이제 주장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까지 이제 요구를 해서 이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 착오가 그 보상금을 주게 된 어떤 동기의 착오지만 그게 상대방이 강력한 주장을 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 이 동기가 이제 실제 어떤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동기가 이제 금원을 지급하는데 중요한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착오 취소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이제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표의자에게 어떤 중과실 요건 그 이제 보시면은 아까 착오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 하에서만 착오 취소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이 그걸 이제 알고 이용한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착오 취소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이제 상대방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취소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임의 규정인 109조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109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 규정, 이제 강제 규정, 뭐 임의 규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 109조는 이제 충분히 그 계약 당사자들끼리 착오 취소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배제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 규정이 이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죠. 착오의 의사표시 더 보시면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 등기와 본권 건물 및 그 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 4평에 관하여 0.211평 계산상 이제 0.201평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그 착오에 대한 것을 이제 판단할 때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현 상태대로 매매를 한 경우라고 하면 전체 부지가 4평에 대해서 단지 이제 그 아주 근소한 부분에 대한 차이는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죠. 판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압상 기명 날인의 착오 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 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지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신원 보증 서류에 이제 서명한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연대보증의 서면 날은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